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전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업으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1년이 누적되고 2년이 누적되면은 그냥 이제는 이거랑 사계절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때 손만 딱 이 시즌 때 손만 봐주면 이제 이 높은 매출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실멜입니다. 오랜만에 제 단독 영상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년 정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랜 사업을 하신 대표님들에 비해서는 또 턱없이 부족한 연차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부업 위탁 판매로 월 매출 이제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퇴사를 하고 직원에서 대표가 되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는 그런 온라인 셀러로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셋 그리고 저의 소싱 방법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인드셋 그리고 이제 소싱 둘 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인드셋 관련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바로 소싱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은 대표님들은 이제 건너뛰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바로 소싱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는 그 구간을 남겨놓을게요. 우선은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판매 방법에 정답은 없다.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저는 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리고 3 빼기 1도 2입니다. 그리고 10에서 8을 빼도 2가 나오죠. 내가 만약에 1 더하기 1로 2를 만들었다면 그 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 더하기 1 밖에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니까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에서 1을 빼도 2가 나오고 10에서 8을 빼도 2가 나옵니다. 물론 10에서 8을 빼는 뺄셈을 하려면 당연히 1 더하기 1보다는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1 더하기 1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뺄셈을 배울 수도 있겠죠. 이는 덧셈 뺄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온라인 판매 사업, 온라인 판매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위탁 판매, 소소매, 중국 사입, 브랜딩, 해외 구매 대행, 진짜 디테일하게 더 쪼개보면은 10가지에서 20가지가 되는 진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탁 판매로 월에 1억, 월에 몇천만 원을 벌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월에 몇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브랜딩으로 월에 몇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위탁 판매가 맞아, 해외 구매 대행은 안 돼, 닭등이 맞아, 뭐 중국 사입은 안 돼, 해외 구매 대행도 중국이 맞아, 일본은 틀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이제 이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성공이라고 제가 아직 뭐 성공을 한 건 아니니까 내가 성장을 하려면 나랑 진짜 맞는 방법, 내 정답을 내가 찾아가려면 이런 마인드는 정말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브랜드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브랜드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위탁 판매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위탁 판매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안에 갇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위탁 판매만 맞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만 보게 되는 거고 강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듣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안에 국한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만의, 그러니까 나랑 맞는 방법을 내가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방법이 맞을 수가 있고 누군가에는 이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는 이 방법이 아니고 저 방법이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맞다, 내가 무조건 맞고 넌 틀리다는 마음을 잠깐 내려두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배우는 자세를 취하면 저는 무조건 그 발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보다 잘하는 대표님들에게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험을
들어라입니다. 낚싯대를 던지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진짜 항상 강조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낚싯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는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거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플랫폼, 그냥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에요. 스마트 스토어가 내 사업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것대로 똑같이 쿠팡에 올리고 G마켓에 올리고 그렇게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하나에 올렸을 때랑 쿠팡이랑 UMF 11번가 이런 품에 다 올렸을 때랑 어떤 게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굳이 스마트 스토어에만 목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매출 추이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가 진짜 G마켓, 옥션 이런 타 오픈 마켓들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적을 때도 훨씬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스마트 스토어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스마트 스토어 비중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잘 파는 녀석들 오픈 채팅방에 계신 대표님들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제로 오픈 마켓들에 입점을 다 하셨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나시는 거를 직접 몸소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리고 낚싯대는 이제 플랫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을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제품을 도매매에 봤어요. 도매매 그 제품 A라는 제품을 올릴 때 도매매만 올릴까요? 도매매도 올리고 그냥 지금 뭐 여러 플랫폼에 다 올립니다. 뭐 도매매, 셀러시티, 도매국, 워너클랜, 뭐 바나나, B2B 뭐 엄청 다 올려요. 그냥 낚싯대를 다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골랐으면 그 여러 낚시터에서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랫폼을 잡아서 그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되게 위탁 판매를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품절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품절이 걸렸을 때 도매매에서 품절이 걸렸다. 그럼 바나나에 가보면 바나나에 또 있어요. 이제 요것도 같이 낚싯대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출이 안 나오면 쿠팡에서 나오면 돼요. 쿠팡에서 안 나오면 G마켓, 옥션, 롯데온 이런 그 다른 플랫폼에서 다 매출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매매가 품절이 나면 뭐 바나나 B2B에서 소싱을 하면 되고 바나나도 품절이 나면 뭐 셀러시티에서 소싱을 하면 되고 정말 그 낚싯대를 많이 던져 놓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낚싯대 던지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시고 많이 던져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진짜 내 사업을 그 존속시켜주는 내 혈관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심장이라고 하면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 파이프라인은 되게 두꺼운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얇은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심이라고 하죠. 내 혈관에 가장 그 이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중심이 되는 혈관은 정말 두껍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 다른 혈관들로 이제 혈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위탁 판매를 쭉 했어요. 해가지고 월에 순수익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한 6개월, 7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이제 요거는 더 확장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내가 뭐 굳이 다른 걸 많이 안 해도 이 매출이 막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위탁 판매, 내가 하는 위탁 판매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위탁 판매 매출을 빵 하고 이제 더 키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위탁 판매 수익은 냅두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엄청 많은 판매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이다. 그럼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이제 하나 파이프로 만드는 거예요. 강의를 듣든 책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떠한 하나의 방법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충분히 해외 구매 대행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위탁 판매를 200, 300 정도 만들고 해외 구매 대행도 시작을 해서 또 파이프라인 혈관을 만들었어요. 1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그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내 심장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이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는 돈과 별개로 이제 나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파이프라인을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해외 구매 대행을 더 키워보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위탁 판매를 통해서 내가 그럼 순수익을 30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내가 강의를 만들어도 되고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해도 되고 이거를 책으로도 만들어서 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식 사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또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지식 사업으로도 또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그 들어오는 돈이 이제 위탁 판매만 할 때는 되게 조마조마하잖아요. 위탁 판매 할 때 매출이 또 뭐 내가 잘 계속 안 만지고 나도 뭐 사업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쉬어버리면 매출이 또 꼬꾸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으니까 되게 항상 뭔가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위탁 판매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그때 잠깐 쉬어도 해외 구매에 대해서 그 매출을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뭐 몇십억 다 벌 거잖아요. 그런 몇십억을 버는 그 금액 액수로 봤을 때 이 몇십억은 이제 큰 돈이라고 하죠. 이제 그리고 요런 것들은 작은 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작은 돈들 여러 개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 큰 돈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파이프라인은 온라인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쿠팡 기트도 하고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런 윤택해진 자금으로 내 회사에서 브랜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시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인드셋 이야기를 하느라 조금 그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이제는 제가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들께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전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부업으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니터로 들어가 볼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계절. 와, 진짜 글씨. 사계절이 있고, 두 번째 하는 계절.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보면은 조금 이거 키워볼게요. 사계절 먼저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아니죠. 1월, 2월, 3월 해서 12월까지가 있어요. 사계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사계절 내내 팔리는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말해 볼게요. 매출액이 뭐 이렇게 한 2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6천만 원이다. 이렇게라고 했을 때 물론 다양한 아이템이 있지만 사계절은 그 변동 폭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 다리미 이런 것들 물론 뭐 잘 들어가면은 약간의 그 변동 폭은 있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는 뭐 이제 이사를 많이 갈 때 그럴 때 많이 나간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사계절을 보면 이렇게 뭐 그래프가 변동이 많이 없어요. 항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렇게 잠깐 떨어져도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계절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하고 잘 타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6천만 원의 매출, 4천만 원의 매출 항상 뭐 쭉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파일을 나눠 갔겠지만 계속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대로 소싱만 해놓으면. 근데 이제 이건 힘든 게 뭐냐면 진짜 잘 파는 사람들이 엄청 꽉꽉 차 있어요. 여기는 매일매일 나가는 거니까 리뷰도 매일매일 쌓이고. 죄송해요. 제가 카톡을 잠시 끄겠습니다. 리뷰도 매일매일 쌓이고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계절을 볼게요. 계절 시즌 똑같이 이제 그래 보면 1월, 2월, 3월, 4월 쭉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매출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1억 뭐 2억 막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계절은 말 그대로 그 계절에만 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풍기라고 봤을 때 선풍기를 언제 제일 많이 살까요? 보통 이제 여기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이 만약에 선풍기를 제가 보면 겨울에 선풍기를 사진 않잖아요. 이제 사계절은 항상 뭔가 이 비슷한 매출액으로 1년 내내 이렇게 가는데,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1월, 1월, 3월 이쯤엔 안 사요. 추우니까. 근데 갑자기 여름 때 이렇게 확 올라가요. 근데 여름이 지나가죠. 그럼 가을이 지나가면 줄어들죠. 겨울에는 오히려 아예 없어지고요. 근데 이게 계절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절 아이템을 소싱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은 사계절 아이템을 파는 게 낫죠. 매일매일 팔리는 거니까. 근데 이 계절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항상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전략을 세운 건데, 잘 볼게요. 우선은 계절 아이템이 좋은 점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때쯤에는 매출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사요. 그래서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뭐 특히 네이버 이런 곳들은 이쯤에 이 아무도 구매가 없을 때 이쯤에 이 소싱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리뷰라든지 그런 구매라든지 뭐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매를 막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매출이 안 나올 때 내 아이템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보다 그런 이제 일반 순위가 앞으로 쭉쭉쭉 앞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5월, 6월 정도 왔을 때 다른 잘 파는 사람들보다 내 제품이 이제 상단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소싱을 해놓는 전략을 사용을 하면 이때만 잘 내가 이 바닥에서만 잘 다져 놓으면 이때부터는 사실 올라가는 건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제 흐름만 한번 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팔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저희 그 채팅방에서 요 프로젝트 요 전략으로 지금 매출을 많이 내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1년 내내 보면 여름만 있는 게 아니죠. 보면 여기에 중간에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할로윈이 10월 달이니까. 그리고 뭐 추석도 있을 거고요. 여긴 또 뭐 봄이 있을 거고. 뭐 이 안에 이벤트 많아요. 뭐 황사도 있을 거고. 막 엄청 많죠. 막 설날도 있겠죠. 설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이렇게 막 하나 제대로 이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때 만들어 놔서 쫙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 수요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또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많이 만지고 가격을 할인한다고 해도 이때는 안 사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뭐 추석을 준비한다고 하면 내가 뭐 추석 때 뭐 좋은 아이템들 준비를 했어요. 소싱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석도 여긴 또 바닥일 거 아니에요. 바닥이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크를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똑같아요. 여기서 소싱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 아이템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요 이제 이 위는 찍었겠죠. 여름 아이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광고 관리만 좀 해주면 이제 올라가요. 이다음부터 내 손 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 댈 게 없을 때 이제 미리 이제 이 바닥일 때 추석 아이템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또 똑같은 원리예요. 이 똑같이 그 여름 아이템처럼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는 수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구매가 올라가요. 이 아이템에 대한. 그리고 할로윈도 똑같아요. 그리고 할로윈이 10월 달이니까 미리 한 뭐 8월 달 정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할로윈이 10월 달에 쫙 올라가요. 이렇게 되겠죠? 겨울 아이템도 똑같아요.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잘 볼게요. 이 사계절 아이템은 항상 비슷해요. 뭐 한 6천만 원으로 비슷한 매출이 나온다고 쳐요. 근데 이 계절 아이템은 이 사계절 아이템보다 훨씬 더 높은 검색량, 훨씬 더 높은 그런 매출액이 나와요. 그 이 피크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계절 내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 계절 아이템, 근데 이 계절 아이템을 한 번 소싱하고 멈추면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계절 내내 꽉 채우는 거예요. 여름 아이템, 추석 아이템, 할로윈 아이템, 겨울 아이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제대로 소싱을 해서 이 피크점을 계속 찍었다, 피크점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이 더 그러니까 매출이 높을까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아이템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진짜 물론 소싱할 때 열심히도 하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힘을 쏟지 않아도 한 번만 이때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죠. 뭐 광고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근데 이 원리만 아시면, 이 방법으로 접근만 하시면 항상 이 피크에서 이 사계절보다 뭐 한 2배, 3배 높은 이 매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계절 내내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판매 방식의 문제는 조금 그 쉴 시간이 없죠. 요거는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사계절 아이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그냥 뭐 안 만져도 팔리긴 팔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즌 때마다 소식을 해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냉면 장사 여름에 바짝 해놓고 1년 내내 먹고 산다고. 근데 우리는 이때하고 이제 이때 피크를 찍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1년이 누적되고 2년이 누적되면은 그냥 이제는 이거랑 사계절 똑같은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때 손만, 딱 이 시즌 때 손만 봐주면 이제 이 높은 매출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고,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제 사이트가 이제 판다랭크예요. 판다랭크. 제가 한번 이제 가볼게요. 사이트로. 잠시 끊고 갈게요. 저 이제 판다랭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키워드 여기 찾기 있죠. 키워드 찾기에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카테고리로 찾는 게 있고 키워드로 찾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로 찾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출산 육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뭔가 교구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목욕용품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쭉 나오죠. 이제 그 아이템들이. 그러면 뭐 비치타올로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비치타올에 대한 이제 키워드에 분석된 이제 이 링크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잘 보면 중요한 거는 이 3년이에요. 3년. 이렇게 지금 뭐 1개월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제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1년도 보면은 이 2021년 때 보면은 쭉 없다가 갑자기 2022년 들어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행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봐야 돼요. 3년을 보고 차트 간격을 1개월로 해놓으면, 여기 잘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유행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딱 그 올라가는 구간이 똑같아요. 2019년도 볼게요. 지금 2019년에 7월달, 8월달에 피크 찍죠. 쭉 그리고 잠잠해져요. 비치타올이 아무래도 그 바다에서 쓰는 거니까 쭉 잠잠해요. 그러다가 또 똑같죠. 7월, 8월쯤에 또 피크를 찍어요. 또 내려가죠. 또 7월, 8월쯤에 피크를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마 더 더워서 그런가 진짜 뭐 평소에 한 2배가 올라갔네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놀러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래프는 그러면 소싱하기 괜찮은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프만 보면 이제 이 제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여기서 소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지금 뭐 4월달, 5월달 이제 4월달, 5월달 이때 미리 소싱을 해놓고, 이제 이때 좀 그런 리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체험단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또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다른 거 준비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저는 뭐 한 2달 정도 보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지금 8월이니까 뭐 이제 추석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런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이제 마진도 봐야 되고 시장가도 봐야 되고 그런 평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이제 또 너무 오픈을 해버리면 제 책을 구매하신 대표님들께서 좀 서운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제가 오픈을 할게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이템을 미리 소싱해서 딱 이 피크점까지 같이 파도 타고 올라가는 거, 요런 것들을 1년 내내 꽉꽉 채우는 거, 이게 저의 방법이에요. 이번에 판다랭크가 원래 3년 그래프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 난리 쳤거든요. 대표님한테, 아니 왜 아이템 스카우트는 있는데 이 판다랭크는 없냐. 그래서 이 3년 그래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예 스카우트는 안 쓰고 판다랭크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뭐 근데 물놀이라는 키워드는 쇼핑 키워드보다는 이렇게 뭐 검색 키워드가 좀 많을 것 같죠. 저 이런 거 뭐 클릭 안 하고, 뭐 아기 욕조다 똑같아요. 아기 욕조 클릭을 해서 쭉 보고 3년 봐요. 이거 잘 보면은 아기 욕조가 그냥
3년 그래프 19년도부터 보면은 거의 뭐 평소에도 이런 그 검색 수는 많지만 이런 거 거의 사계절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0년 말쯤에 갑자기 막 평소보다 6배가 더 늘어났죠. 이거는 아마 이때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TV 프로그램에 뭔가 나왔을 거예요. 애기 욕조에 대한 뭔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슈가 된 거고 다시 내려가서 이건 거의 사계절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죠. 계절 그 그래프를 다시 봤을 때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여기 우리가 계절 아이템을 계속 소싱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이 중간중간에 비름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름 구간들이 있고 이럴 때 사계절 아이템을 소싱을 해서 채워 넣으면 돼요. 이때 뭐 채워 넣는다는 것보다는 이때 아이템을 좀 여유 있을 때 소싱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원리는 물론 조금 이거 계절이랑 다르긴 하지만 판매 방식은 똑같거든요. 뭐 외부 유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남들이 말하는 반자동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노력은 필요해요. 물론 이제 브랜드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이제 매출이 나오지만 잘만 여기 자리만 잡아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요 위탁 판매 제가 하는 전략으로 시드머니를 좀 만들고 시드머니 그 이상으로 벌 수 있거든요. 이걸로 판매 감도 잡고 이렇게 바로바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드머니 만들면서 자기들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결론은 같이 병합한다. 같이 병합하면 그러면 이제 월 1,000만 원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싱하는 방법을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판다랭크 대표님을 만나서 이제 판다랭크 쪽에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을 얻어왔어요. 판다랭크 보면은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베이직,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프리미엄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 가운데 프리미엄 요금제를 2달 동안 제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요. 보면은 베이직 등급이 19,800원, 프리미엄 등급이 39,600원, 플러스는 99,000원이거든요. 근데 뭐 판다랭크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사실 99,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 등급의 요금제를 이제 2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혜택을 얻어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얘기한 거는 선착순 20명이에요. 우선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해주시고 고정 댓글로 링크를 띄워드릴 건데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제 새롭게 판다랭크 쪽에 가입을 하고 요금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요금제 결제를 하시고 나서 조건 없이 그냥 100% 다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환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백이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벤트를 하나를 기획을 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강의, 컨설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댓글로 대표님들의 나이,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계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제가 그 중에 추첨을 해서 따로 제가 그냥 무료로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진행을 할 때 20대에서 한 분, 30대에서 한 분, 40대에서 한 분, 50대에서 한 분 이렇게 각 나이별로 한 분씩 제가 뽑을 예정인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50대에 경쟁이 많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나이를 내가 50으로 적으면 어차피 만났을 때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그 댓글로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